특성이란 건 특징 설명하는 거예요. 이 특징은 어떤 설명이 나올 것 같냐면 형용사가 여기 나오면 좋아요. 형용사는 뭘 설명해 주는 거니까? 상태나 성질. 그러니까 특성이 어때? 상태가 어때? 성질이 어때? 라는 거죠. 책이 두꺼워. 두껍다라는 성질을 나타내 준 거죠. 특징이 어때요? 두꺼운 성질이 있는 거죠. 자, 이런 느낌으로 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냥 쭉 보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글에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구나. 설명의 특징을 얘기해 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게 독해인 거죠. 조금 힘들더라도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이 문장은 주어 서술어 기준으로 먼저 찾아주시는 것도 편하고, 특히 서술어 먼저 찾아주는 게 편하고, 그 다음에 주어를 찾아주는 게 편해요. 그리고 나서 문장이 완벽하지 않을 때는 분명히 필수 부분, 이 부분이 나올 거예요. 꼭 필요한 부분. 그래서 이 필수 부분까지 세 개를 찾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로 가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여기는 안 했죠?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 예문 1번. 자, 여기에 서술어는 어떤 서술어일까? 했어? 했어. 밑에 문장은? 밑에 문장을 해야 되구나. 자, 여기서 서술어 부분. 구분할 수 있다. 뭐를 구분한대요? 주어는? 경매는 구분할 수 있대요. 근데 궁금하지? 뭘로 구분하는지. 필수 부분을 찾아볼까? 어떤 걸로? 공개, 구두, 경매와 그치 밀봉, 경매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표시되지 않는 부분은 어때요? 이거는 뭐라고 보면 될까? 입찰 방식의 공개 여부에 따라 이거는 어떤 기준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렇죠? 그럼 기준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기준까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준 거네. 경매는 이 1번과 2번으로 구분할 수 있대. 이러면 내용이 어느 정도 요약이 되죠. 정리가 되죠. 문장을 앞에서부터 읽어주는 느낌보다 이런 식으로 주어 서술어 찾아주면서 필수 부분을 찾아주면서 문장 구조를 파악해 주는 게 더 중요해요. 문장이 어려울 때. 이 부분을 저는 문장 독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쉬운 문장은 이런 식으로 안 해줘도 되지 사실. 근데 만만치 않은 문장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렇게 문장 독해를 해주면서 문장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 방법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문장 독해는 무엇이다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지금 저렇게 문장이 어려울 때는 다 잘라보고 계시구나. 그럼 나도 잘라서 읽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넘어가서 잠깐만 뒤로 쭉 넘어갈게요. 92페이지. 이제 연습 한번 해봅시다. 저번에 과제로 제가 해오라고 했던 그 부분이죠. 문장 연습해보라고. 잠깐만 92페이지 쭉 펴두세요. 안 하신 분들도 있네. 정리해보라고 했을 거야. 그쵸? 자, 내가 이거 아까 문제 풀 때 혹시 뭐 옆에 친구들 거 이렇게 한번 쭉 그냥 대충 이렇게 쭉 볼래요? 얼마만큼 썼는지 길이가 좀 다르죠 다들. 길이가 막 길게 쓰신 분도 있고 짧게 쓰신 분도 있고 그렇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저번에 이제 과제로도 거뒀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했던 이 부분이 뭐냐면 주어 서술어를 찾아서 내용을 정리하는 거는 요약하는 거거든요. 이 요약을 통해서 내용을 이해해보자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냐면 자, 한번 첫 문장 어디까지 끊기는지 한번 해볼까? 이 정도에서 끊기죠. 그러면 문장을 읽었을 때 첫 문장이 일단 뭐 쉬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렵다라고 칩시다. 실제로 문장이 뭐 그렇게 짧은 문장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 문장에서 주어 서술어를 찾아볼까요? 자, 서술어 누구? 주장했다. 주어는 누구? 그쵸,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은. 그러면은 유학자들은
주장했다예요. 이 구조. 근데 유학자들은 주장했다라고 하니까 문장이 어때요? 아직은 좀 부족하죠? 그럼 뭘 주장한 거예요? 뭘 주장한 거지? 민본사상을 주장했죠. 이거를 통치기조로 삼을 거. 통치기조라는 단어는 어려우면 그냥 민본사상을 주장했다 정도는 파악이 되죠. 민본사상을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 민본사상에 대한 설명도 있나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왕권의 기반이 민심에 있으면 민심을 천심으로 받아보는 민본사상은 민본사상에 대한 설명이 되죠. 근데 이 민본사상에서 민본사상은 무엇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왕권의 기반은 누구에게 있어? 민심에게 있고요. 이 민심은 뭘로 받아들여야 된대요? 천심으로 받아들여야 된대요. 라는 문장을 파악해 주는 거. 이게 문장 독해인 거예요. 아, 유학자가 이거 주장한 거구나. 민본사상 주장했구나. 근데 나중에 야, 민본사상은 뭔데? 라고 물어본다면 왕권의 기본은 민심에 있고 민심은 천심이에요. 라고 설명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독해를 해 나가는 게 문장 독해라고요. 어려울 때. 문장이 어려울 때. 그냥 쓱 읽어 나갈 때 이거 내용 알아요. 라고 할 때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접해야 될 최근 이제 향후 한 3, 4년 동안은 이런 문장들만 계속 나올 거야. 처음 보는 지문들, 처음 보는 내용들에 아주 배경 지식 하나도 없고. 그런 글들만 어떻게 읽으냐면, 그러면 그런 글들을 딱 마주했을 때, 아, 되게 어렵다 하고 넘어갈 거예요. 어렵긴 어렵지. 그걸 쉬워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쉽진 않을 거니까. 근데 어려운 걸 왜 어려운지도 알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지를 알면 더 이상 어려운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들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자, 문장을 딱 본 다음에 아, 이거 되게 복잡한 문장이네. 잠깐 스톱 하고 문장을 잘라보라는 얘기예요. 자, 뒤에 있는 문장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러한 관점에서 군주의 백성의 뜻으로 받들어 섬기고 덕성을 갖춘 성군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하며 잠깐만 문장이 여기서도 안 끝나지? 안 끝나죠? 어디에서 끝나요? 와, 여기서 끝나. 더 길어졌네. 그러면 이것도 한번 문장 독해를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살며시 한번 해봅시다. 빈 공간 이용해서 그냥 해보세요. 어차피 이거를 정리해오라고 해서 공간이 없을 테니까 그냥 다른 색깔 펜으로 위에다 덧칠해도 괜찮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리했던 거랑 이런 것들이 좀 비교 대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해볼게요. 저도 앞에다가 지금 써볼 테니까 각자 쓰셔갖고 한번 맞춰봅시다, 우리. 되게 문장이 길었으나 정리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문장을 보니까 두 가지를 요구했네요. 군주한테 뭐 하래요? 첫 번째, 백성한테 모범이 되래요. 두 번째 뭐 하래요? 백성을 교화하래요. 교화라는 단어 되게 어려울 텐데 무슨 어휘지? 교화. 그럼 이제 여기다 교화를 적는 거야. 나 이 교화의 뜻을 몰라. 그럼 이제 사전을 찾아봐야죠. 교화. 사전 찾아보면 돼요. 알겠지? 찾아보신 분 혹시?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핸드폰 배경화면에는 네이버 국어사전 하나 깔아놓으세요. 어플 바로 가기. 그냥 여기 국어사전에서 교화라는 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교화가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한 3개 정도 있다고 칩시다. 그럼 몇 번째 교화랑 맞는 걸까? 이걸까? 백성을 메밀의 꽃으로 하래? 아니겠지. 그쵸? 동음이어겠죠? 이걸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겠죠.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 라는 내용을 그대로 적을 것이냐, 그대로 적어도 되고 이거를 여러분들의 언어로 바꿔줘도 괜찮아요.
이 내용은 있고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함. 어떻게 바꿔줄래요? 교화를 비슷한 어휘 뭐 또는 요약할 수 있는 어휘. 백성을 가르치고 이끌어서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함. 어떤 식으로 바꿔주면 좋을까? 이거 어려우면은 뭐 그냥 써도 괜찮아요. 이거는 이제 자기 언어화 하는 단계인데 어휘 공부할 때 항상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휘는. 그치? 그러면 내 스타일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자기 스타일대로. 저 같은 경우는 교환은 그럼 제대로 알려주는 거. 미안해요. 이 펜이 안 나오네. 그럼 교환은 무엇이다? 제대로 알려주는 거. 교육시키는 거. 교화. 라고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그게 이제 내 어휘가 된 거지.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교화시켜야 되죠. 그치? 이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교화시켜야 되는 거잖아. 라고 예문도 한번 써보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어휘가 돼요. 여러분들 영어 단어 엄청 외우는데 막 생각 안 날 때 많죠? 영어 단어는 국어 단어보다 한 1000배는 더 시간 투자하면서 외웠을걸? 근데 완벽히 자기 게 안 되니까 이렇게 계속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는데 적어도 국어 어휘는 스펠링 외울 필요 없잖아. 그리고 무슨 내용인지 바로 파악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더 쉽게 익히면 돼요. 그냥 내 걸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서 우리가 개념어 공부하는 것도 비슷했어요. 개념어를 어떤 뭐 동사는 무엇이다, 용어는 무엇이다, 체어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개념어를 그냥 주어진 문장을 그대로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문장을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계속 지금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치? 주어란 뭐예요? 서술어란 뭐예요? 라고 한다면 주어는 주인공이 되는 부분이에요. 서술어는 설명해주는 부분이에요. 라고 내 걸로 만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그것이 완벽하게 아는 거예요. 그 과정이 완벽하게 자기 것이 되어야 이런 독해에서도 써먹을 수 있고 문학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저는 이렇게 두 개로 정리했습니다. 군주란 뭐 하래요? 백성에게 모범이 돼야 돼요. 군주란 뭐 하래요? 백성을 가르쳐서 올바른 길로 이끌래요. 누구의 관점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관점은 민본사상의 관점이겠죠. 자, 플러스 또한이라고 하는 건 동그라미만 쳐놓고 요 다음 문장은 뭐 하는 걸까? 요것도 요약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백성은 수능하래. 그럼 수능이란 단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수능. 여러분들이 이제 한 4년 뒤에 봐야 되는 그 수학 능력 시험일까? 수능? 재미없니? 야, 수능 재미없어 이거 수능? 미안해. 수능은 뭘까? 수능. 따르는 거 응하다. 맞아. 이 응자가 응하다예요. 순자는 좋은 말 할 때 순순히 응하시지. 순순히 응하다. 이런 느낌으로. 순순히 응해야 돼요. 백성은 누구에게? 왕에게, 군주에게, 혹은 통치자에게. 자, 이렇게 문장을 좀 분석해서 읽어주는 느낌. 여러분들 지금까지 안 했을 거예요. 이런 독해 연습은 중학교 과정에서 필요 없거든. 그냥 이거 뭐니? 얘 이거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학교 관점의 독해인데 고등학교 와서는 이런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능력이 갑자기 벽이 하나 높아져요. 그래서 미리 한번 우리가 1년 동안 미리 준비하고 가자라는 측면인 거고. 괜찮아요? 이렇게 좀 보니까 문장 어떻게 읽어야 될지 알겠어요? 이해되셨? 무슨 느낌은 왔어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지훈이도 왔어? 오케이. 개념 부분은 빡세게 하면 되는 거고. 자, 마저 우리 또 해봅시다. 이거 오늘 다 여기까지는 하고 갈 거니까. 자, 다음 문장은 일단은 그냥 읽어요. 일단은 그냥 읽어봐요. 군주와 백성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조선계국을 주도하고 통치체제를 설계한 정도전의 주장에도 드러난다. 라고 했을 때는 문장이 어렵진 않으면 이거 정도전 얘기인가 봐요 선생님 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그래도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누가 주장한다고요? 정도전이 주장하는데 이 정도전이라는 사람 혹시 배경 지식 있으신 분? 정도전 역사에서 많이 나오잖아. 이름 되게 도전적인 사람이네. 정도전은 그럼 누구 친구일까? 누구를 도와줬을까?
이성계의 친구 왜 조선계국을 주도하고 통치체제를 설계했대요. 왕은 이성계였으나 옆에서 도와줘서 실질적인 어떤 역할은 정도전이 큰 역할을 했나봐요 라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어. 이거는 배경 지식이니까. 지금 얘기한 건 배경 지식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이 배경 지식이 있으면 어때요? 문장이 조금 더 수월하게 읽혀질 것이고, 선생님 저 정도전 누군지 몰라요. 조선은 언제 나른지도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아 그런가 보구나. 여기서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조선이란 나라를 잠깐만 우리 요건 이제 TMI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저번 시간에 정리 안 했지? 나라 건국 순서. 자, 대한민국 이전에는 어떤 상황이었지? 일제강점기. 혹시 몇 년도인지도 다 기억하니?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물론 1919년 임시정부를 따르긴 하지만 일제강점기는 언제 끝나요? 1945년. 대한민국은 1948년부터 시작이 돼요. 3년 동안은 정부가 없는 상황에서 미군이 와서 우리나라를 좀 치안을 유지했던 미군정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왜 하냐면 역사가 되게 많이 나와 국어 지문에서. 근데 이 역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이걸 파악하면 배경 지식이 동원돼서 그냥 바로 읽히는데 선생님 모르겠어요 하는 순간 이제 벽이 더 높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좀 낮춰야 되잖아.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어느 나라? 조선. 그럼 조선은 언제까지? 일제강점기는 언제부터? 1910년. 15년 아니고 10년. 자, 조선 이전에는 어느 나라? 고려. 그럼 조선은 누가 건국했어? 이성계. 고려는 누가 건국했어? 왕건. 여기 연도까지는 몰라도 괜찮아. 근데 혹시 조선의 건국연도 아는 사람? 모르는구나. 고려는 918년. 와, 이걸 내가 어떻게 다 알고 있냐? 한국사 2급이 있거든. 자, 고려 이전에는 삼국시대 아니야. 통일신라. 통일신라도 하나의 그 아주 독보적인 나라로 인정을 해줘요. 통일신라 이전에 삼국시대. 자,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앞에 선배들 작년에 이제 1학년이니까 여러분들보다는 2년 선배가 되겠네. 누군지는 얘기를 못해요. 누군지는 정말 얘기를 못해. 실명 거론하면 안 되니까. 자, 조선시대에 대표적인 전쟁 하나 있었죠. 임진왜란 있었죠. 자, 임진왜란이 1592년에 나오거든요. 일어나거든요. 그 친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선생님, 조선시대에 임진왜란 때문에 일본이 쳐들어와서 이때부터 일제강점기가 됐던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이거는 진짜 놀랄 일이 아니니? 뭐였지? 나 웃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래. 진짜 진심이야. 너 중학교 때 공부 안 했냐? 그러니까 뭐 역사 시간에 공부 안 했대. 그럼 이거는 어디서 들었어? 유튜브요. 유튜브로 역사를 배우는구나. 아니야.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없을 것 같아서 한번 그래도 얘기하고, 이렇게 역사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배경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글은 잘 읽히긴 해요. 그건 인정. 그쵸? 근데 항상 이런 글들은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모의고사라던가 나중에 이제 뭐 수능도 보고 이런 문제를 위한 글들은요, 이 안에서 설명 다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나온 내용들까지만 알면 돼요. 조선계국을 주도하고 통치체를 설계했던 정도전이라고 하면 조선계국을 도와줬구나, 이 정도만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혹시나 해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작년에 내가 진짜 깜짝 놀라갖고 한 수업을 못할 지경에까지, 이거 어디부터 내가 그러면 널 알려줘야 되니? 이러면서 얘기를 했던 거라서. 자, 그럼 이제 정도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겠죠. 그 다음 문장. 자, 화면 혹시 따라오세요. 화면 보시면서, 정도전은 군주나 관료가 백성에 대한 통치권을 지닌 것은 백성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보살피고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자, 문장을 딱 여기서 끝냈을 때 확실하게 내용이 딱 정리가 되시는 분, 이건 한번 파악해 봅시다. 정리가 되시는 분 괜찮아? 혹은 정리하기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 그럼 이제 문장 놓게 하는 거예요. 다 비슷해. 나도
제 관점인데 저 한 요 정도 아니라 여기까지 오고 난 이제 속으로 욕이 나오거든. 아씨 뭐야 얘. 아 진짜 이거 나 또 힘들게 하는 문장이구나. 나는 뭐 이렇게 글이 길면 한 번에 처리가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나서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글이 길면 막 욕부터 나와. 왜냐면 이 원리를 알아서 그래요. 이런 글들은요 의도적으로 만든 글이잖아. 의도적으로 문제를 위해서 만든 글이잖아. 이거는 문제 출제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어떻게 만든 글이에요? 쉽게 만든 거야? 어렵게 만든 거야? 꼬아서 만든 글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욕이 나와. 이거 또 어렵게 만들려고 했구나. 그럼 얘를 최대한 우리는 꼬아진 글을 어떻게 해야 돼? 단순히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 푸는 작업이 문장 독해라는 거예요. 해볼게요. 해봅시다. 정도전은 보았다. 뭘 본 거예요? 근데 이 보았다는 진짜 눈으로 봤다라는 건 아니겠죠? 뭐라고 생각한 거겠죠? 그럼 정도전은 무엇인가를 본 건데 뭐라고 생각한 걸까? 무엇이라고 본 걸까? 통치권은 백성 안정이야. 통치권은 백성을 안정시키기 위함이야. 단 무엇이 아니라 그쵸.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야 라고 이렇게 풀어서 생각을 해줄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지금 옆에서 정리하셨던 거랑 제가 정리한 느낌이랑 좀 많이 다르죠. 그쵸? 정리는 이 정도로만 정리하셔도 돼요. 앞으로 글을 정리해오라고 얘기할 때는 이런 느낌으로 문장에 대한 어떤 특징이 되는 부분들을 캐치해 갖고 풀어서 정리해주면 돼요. 그게 정리예요. 자, 한 문장 더 가봅시다. 이번엔 빨간색으로 쳐야지. 군주나 관료가 지배자가 아니라 또 뭐가 아니래. 이런 건 이제 욕하고. 백성을 위해 일하는 봉사자일 때, 이들의 지위나 녹봉은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여긴 것이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지배자가 아니라, 그래, 지배자 아니라는 얘기는 했으니까 이해됐어. 뭐일 때? 봉사자일 때. 누가? 군주가. 봉사자일 때. 지위나 녹봉. 녹봉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 월급. 그쵸? 그래, 월급이라는 자기 언어로 지금 표현을 한 거죠. 녹봉은, 월급은 정당성이 있는 거래. 그래서 봉사자일 때 이 녹봉은 정당성이 생긴다. 봉사자와 같은 역할을 할 때. 그렇다고 뭐 자원봉사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쵸? 백성을 위해 일할 때 그 받는 월급이 정당한 월급이 된대요. 자, 하나 더. 또한 그럼 이 문장을 한번 정리를 스스로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네요. 또 기네. 한 3줄, 4줄 되네. 여기까지. 자, 이 내용을 오른쪽에다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냥 무시하고 옆에다 여러분들 썼던 거 무시하고 다른 색깔 펜으로 써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거 집에 가서 가보로 전해줄 거 아니잖아. 그치?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그 제가 과제 해오라고 하면은 과제 해오고 나면은 그거 찢어서 저한테 제가 거둘 거예요. 그 페이지 다 찢어서 거둘 거예요. 제가 이름 쓰고 했는지 정확히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막 아껴서 이렇게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막 찢어버려도 돼. 수업 끝나고 나면. 알았지? 막 대충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연습장이에요. 연습장. 프린트된 연습장. 자, 그 다음 문장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런 표현들을 제가 잠깐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 이유가 있어요. 요거는 다다음 시간 정도에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 왕권이 정상적 작동. 위해서는 뭘 하래요?
관료주의를 위계적으로 정비하는 것과 더불어 플러스의 느낌이네. 그럼 관료주의 위계적이라는 단어가 뭐지? 위계적? 이것도 그럼 어휘를 찾아와야 되겠지. 그렇죠?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위계라는 거는요, 그 지위와 계통이 어떤 식으로 딱 짜임새가 있다라는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단식이라는 느낌이에요. 여기는 왕, 여기는 뭐 총리, 여기는 장관, 이런 식으로. 이쯤에 나 있겠네. 저 끝에 내가 이쯤에 있겠네 라고. 자, 요 작동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대요? 관료조직 정비. 그렇게 끝나지 않았네. 하나 더. 군주가 덕성이 있어야 된대요. 덕성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지? 저기 여대도 덕성여대 있잖아. 우리나라의 덕성여대, 이화여대. 덕성. 무슨 표현이니까 덕성. 덕성을 갖추래잖아. 그럼 덕성이 뭘까? 마음이 넓은 거 맞아요. 도덕적인 성품. 도덕적인 성품을 가져야 된다. 라는 식으로 단어를 좀 처리를 하고 넘어가세요. 알겠죠? 그냥 덕성이 있으면 돼요. 덕성이 뭔지 알면 넘어가도 되는데, 선생님 덕성이 뭘까요? 말이 안 나오면 빨리빨리 나와야 되고, 안 나오면 그 단어를 꼭 자기 걸로 만들고 넘어갈 것. 알겠죠? 그렇게 한 문장 한 문장을 지금은 읽어나가는, 연습하고 읽어나가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 거니까 그 어휘 부분들도 이때 많이 챙겨 놓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휘 체크할 때 제가 혹시 형광펜 얘기했었나요? 형광펜 어떤 형광펜 쓰라고? 가장 안 쓰는 형광펜. 빈티지한 형광펜 있죠. 다이소 가면 빈티지 형광펜이라고 막 똥색도 팔고 핫핑크도 팔고 막 이러는데 민트 색깔도 팔고 그런 거 하나 사갖고 어휘용 체크로만 쓰세요. 그럼 나중에 그냥 이 교재 다시 한번 복습할 필요도 없어. 그냥 어휘만 한번 쓱 보면 돼. 그때 그 색깔로 칠해진 어휘만 한번 보고 나 이거 지금 알고 있다 모른다 판별하고 넘어가면 되죠. 그렇게 해서 어휘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암기할 필요가 없잖아. 국어 어휘니까. 자, 한 문장 더 갑시다. 아직 안 끝났네 문장이. 백성을 위하는 관료 자질 향상 및 책무의 중요성을 강조한 한편 중요성 강조를 했대요. 뭐? 관료 자질과 책무. 관료의 비행을 감독하는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주장도 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단어. 비행과 감사. 관료의 비행을 감독했대요. 비행이라는 단어는 뭘까? 쓸데없는 행동, 그치? 이 비자가 잘못된 행동이라는 느낌이에요. 잘못된 행동, 비자가 아닐 비자거든요. 설마 플라이 느낌은 아니겠죠. 계속 이제 동음이어가 많이 나와요. 우리는 글자는 똑같지만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에 대한 정교한 처리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감사의 기능을 강화했대요. 땡큐의 느낌일까 설마? 아, 땡큐! 관료를 감독하는 땡큐의 기능일까? 이 감사는 그건 무슨 단어일까? 편한 자기의 말로 설명해봐. 감사. 감사 무슨 단어일까? 감사. 맞아. 뭔가 이렇게 뭐 그런 느낌이겠네. 뭔가 지금 점검한다라는 느낌이었죠. 또 감사 또 다른 단어 조금 더 정확한 느낌이 표현한다면? 감독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감독하는 거고요. 사자가 일사자거든요. 일을 감독하는 기능. 그 사람이 일 제대로 한지 감사하세요 라고 한 거는 땡큐가 아니라 일을 감독하겠다라는 거야. 감독하라는 얘기예요. 감시 감독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를 감독하는 거예요? 관료. 선생님 여기 감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감사라는 단어를 또 썼네요. 이런 식으로 써요. 똑같은 단어를 또 안 쓰죠. 항상 비슷한 단어로 바꿔서 써줘요. 자, 마지막 한 문장만 하고 이제 끝냅시다. 이러한 정도장의 주장은 백성을 보살피는 대상으로 바라본 민본사상의 관점에 입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입각이라는 단어는 또 뭐야? 그리고 문장을 파악해보면 정도전의 주장은 무엇이다? 여기에 입각한 것이다. 뭐에 입각한 거예요? 민본사상 관점에 입각한 것이다. 민본사상은 무슨 사상? 백성을 보살핌의 대상으로 바라본 사상이라고 하는 수식의 관계, 꾸며주는 관계.
그럼 입각이라는 단어는 뭘까? 입각. 응? 관점에 기반을 두었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는 단어 지금 여기 모르는 단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교화, 입각, 뭐 수능은 알았을 거고 감사, 위계, 교화 이런 단어들은 꼭 정리 한번 하시고 넘어가시라는 얘기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비문학을 하면서 우리가 서술어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서술어와 주어의 관점에서 필요한 문장 성분을 기준으로 문장을 정리해가는 느낌을 계속 연습하시는 거고요. 다음 주에 우리 수업 목요일날 있는 거 알아요? 화요일날 우리 쉬니까 설날이니까 목요일날 4시 반 5시 아니고 4시 반 한 번 더 다시 공지할게요. 목요일날 수업 있니? 학원에? 몇 시부터지? 7시. 그러니까 좀 일찍 와서 국어하고 4시 반 목요일 4시 반 해서 6시에 끝날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그때까지 하나 둘 셋 독해 연습 4번까지 해오시면 돼요. 독해 연습 4번까지 여러분들 옆에다가 똑같이 지금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했던 거 되게 길게 썼던 분이 대부분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걸 지양하고 이제는 천천히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자, 그걸까지. 고민이 그거 써봤니? 네. 앞에 내고 가. 내가 살고 있습니다. 예, 알겠어요.